안녕하세요. 썬마이커 조부장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로 차량 계기판을 꺾냐 안 꺾냐, 계기판 조작을 하나 안 하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연령대가 조금 이제 있으신 고객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중장년층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차량을 보실 때 이거 계기판을 꺾은 건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으로 제가 오늘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계기판을 꺾는지 안 꺾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을 이제 꺾는다 안 꺾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이런 영상을 찍을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중고차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약 10여 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계기판을 꺾었다 안 꺾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 10에서 20년 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0% 꺾었었습니다. 그때는 꺾을 수 있었던 그냥 간단한 이유가, 지금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가 계기판 미터기 표시를 보시면은 다 디지털화로 바뀌어 있잖아요. 전자계기판. 근데 그 당시에는 계기판이 아날로그 계기판이었어요. 로터리 계기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죠. 어떻게 꺾었었냐면은, 저도 꺾는 거를 실제로 옛날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러기 전에 옛날에 제가 그거 꺾는 거를 한번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계기판 이렇게 나사들이 박혀 있어요. 이거를 나사를 다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드러내요. 보면은 뒤에 이렇게 숫자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숫자 돌리는 판이 있어요. 그 판을 거꾸로 돌려버려요, 그냥. 손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봤던 거는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톡톡톡톡 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행거리가 13만인가 그랬었어요, 그 차가. 근데 그 차를 5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주분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이제 13만인데 5만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주행거리에 따라가지고도 이제 가격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기판을 꺾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편법으로.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몇 년도부터 이게 딱 이렇게 됐다? 이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계기판을 꺾으면은 이게 불법이다 라고 하고 나서부터 딜러들이 계기판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진짜 계기판에 전혀 손을 안 대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졌는데, 계기판을 꺾다가, 그러니까 계기판 조작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형사처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몇십만원 아니면은 몇백만원 더 벌고 싶어가지고 계기판에 손을 댔다가 이게 적발이 됐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관리법상 계기판 조작은 굉장히 엄벌이에요. 처벌이 굉장히 세요. 말 그대로 이제 저는 딜러인데 조금 더 벌고 싶어갖고 제가 징역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지금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게 지금 중고차 시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절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계기판을 꺾지 않는다가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예 이걸 안 하냐가 또 이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전해 들은 바로는 이거를 계기판을 지금도 만지는 쪽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장이냐면은 수출업체 쪽에서 차량 말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차량의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사망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수출이 나가기 전에 뭐 만진다라고는 저도 이제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일본차 경차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오리시 때문에 굉장히 붐이었어요. 큐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큐브는 물론 이제 경차가 아니었는데 그 우핸들, 그러니까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로 직수입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연식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5년 지난 차, 3년 지난 차,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키로수가 굉장히 다 짧았었어요. 그 당시 키로수를 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꺾어갖고 수출을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도 메달을 꺾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5년 지나고 뭐 10년이 지난 차도 있었고요. 근데 키로수는 5만이 넘어갔던 차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루트를 제가 정확히 이제 몰랐었으니까, 아, 키로수가 짧아야지만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이제 수출 업체 쪽에서 키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차들이 이거를 좀 만지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럼 예전에 일본에서 직수입됐던 차들도 다 계기판을 꺾어서 왔으니까 이렇게 그 주행거리가 짧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 그러니까 중고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메달은 전혀 이제 그 주행거리는 손을 대지 않고요. 손을 대는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수출 쪽, 그쪽에서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만지더라,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아직까지도 내 차 메달 꺾였는데 이거 잘 몰랐었어요 라고 하고서 매입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메달을 꺾는 경우는 지금 없고요. 한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계기판들이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CD 창이 아예 다 꺼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행거리 적산이 아예 안 된다든가, 숫자가 안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계기판을 통째로 교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내가 이제 나 교환해야지 라고 하고선 교환을 할 수는 없고요. 내 계기판이 이제 고장이 났다는 신고 필증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을 받고서 그거를 가지고 해당 부품 업체 쪽을 찾아갔을 때 교환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교환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그 전에 키로수가 만약에 1000km였다. 근데 계기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숫자가 0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속이려고 하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속여서도 안 돼요. 꼭 명시를 이제 해드려야 돼요.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계기판 교환 때문에 키로수가 짧은 거다. 이게 딜러가 알고 있든 차주가 알고 있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알고 있던가, 아니면은 둘 다 알고 있던가 라고 하면은 그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분한테 이 부분을 고지를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계기판 교환 때문에 지금 키로수가 짧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차주는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 알선 딜러가 몰랐다. 근데 차가 그냥 출고가 됐다. 엄청 큰 사고예요. 엄청 큰 사고. 조치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은 환불까지도 가능하세요. 이 부분을. 만약에 물고 늘어지면은 환불 아니면 금액적인 보상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계기판 그 교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고객분들이 근데 계기판 교환해놓고 뭐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키로수가 키로수가 맞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차 연식이랑 키로수가 너무 안 맞는다, 차가. 가끔 차를 너무 이제 뭐 가끔이 아니고 그 차가 운행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키로수는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 의심이 들 때, 차는 뭐 이제 10년 정도 전에 나온 차인데, 그러면 평균 주행거리로 봤을 때 지금 15,000에서 2만 킬로가 평균 주행이니까요, 1년에. 15만에서 20만을 타야지 맞는 차다. 근데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를 봤는데 10년 지났는데 키로수가 뭐 3만 뭐 이러면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실
그럴 때는 이게 계기판이 중간에 교환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차량 번호판이랑 그리고 차대 번호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갖고선 각 이제 브랜드의 사업소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문의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차량 번호와 이 그 차대 번호를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키로수가 3만 키로로 지금 알고선 뭐 이제 차량을 좀 보고 있는데 이 혹시 중간에 계기판 교환된 적 없어요? 라고 하면은 계기판 교환된 이력이 있으면은 그쪽에 무조건 이력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의식만 하시고 만약에 너무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너무 젊은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고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인데 만약에 키로수가 짧다,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각 사업소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기판 조작을 중고차 시장에서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영상을 한번 저희 만들어 본 거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딜러들이 알고 있으면서 조작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는 계기판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계기판 교환을 했던 차일 수는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 그리고 차대 번호로 각 사업소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그쪽에서 만약에 교환이 됐던 차다라고 하면은 계기판 교환이 있었다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너무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는 썸마이카 조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